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네, 이제 3교시 영어입니다. 네, 영어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갔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 결국에는 그 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의 경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구 중에서 조금 더 나에게 어려웠던 시험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썼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빈칸 푼 건데요. 네, 이제 빈칸을 풀고 나면 이제 빈칸을 어떻게 풀어나갔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쭉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구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려웠던 시험이 있을 거잖아요. 수능은 그 시험과 좀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웠던 시험에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에서 이제 오답률이 어떻고 정답률이 어떻고를 썼고, 그 다음에 답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이제 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을 왜 골랐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답을 고를 수도 있겠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갔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아킬레스건 유형이 있을 거예요. 빈칸이 됐든 순서가 됐든 삽입이 됐든 그런 아킬레스건의 유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의 키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빈칸이 있으면 이 빈칸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수능 직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서 문제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글이 있다고 치죠. 뭐 말도 안 되는 글이긴 하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ABC 순서 한번 맞춰보세요. 일시정지 하시고. 순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가게를 지나가다 눈에 띄는 펜을 하나 샀다. 어느 날 그녀가 그를 찾아와 그 펜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다. 그 펜은 정말 예쁘게 생겨서 세라가 부러워했다. 뭔가 영어 지문 같지 않나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C,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B가 시작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녀가 그를 찾아와. 두 사람이 나와야 되죠. 두 사람이 누구인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B는 시작이 될 수 없어요. 그 펜, 그러면 앞에 펜이 있어야죠. 펜도 없네요. 그 다음에 그 펜은 정말 예쁘게 생겨서 세라가 부러워했다. 마찬가지죠. 그 펜이 없죠. 그러면 A가 어떤 사람이 박스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올 수 있는 거죠.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녀 그 두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라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아니라 C가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에서는 논리를 줍니다. 얘가 시작 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박스가 있을 거고 A, C, B 이런 순서로 글이 이어진다고 볼게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3개가 있죠. 근데 이 연결고리 3개 중에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다음에 C가 와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박스 다음에 A가 와야 할 이유가 있고 C 다음에 B가 와야 할 이유는 있는데 A 다음에 C가 와야 할 이유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하나로 정해지죠. 그래서 순서 문제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결고리 3개를 다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삽입 문제 항상 3번일까 4번일까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번일까 4번일까 어느 게 더 적절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4번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4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3번이 정답이 되게. 3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괜찮죠? 빈칸 문제 같은 경우 선택지에서 항상 왜 낚일까요? 빈칸은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푸는 거예요. 간접 쓰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객관식으로 1번이 맞나? 2번이 맞나?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항상 선택지에서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서술형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킬레스건의 유형에서 정답의 키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는 아주 적은 양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입시에서 영어가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내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면 적은 양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많은 양을 꾸준히 해야죠. 근데 영어는 적은 양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체력을 아껴야 하는 구간이에요. 영어 다음에 뭐죠? 탐구죠. 탐구.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영어는 그 직전에 체력을 아껴야 해요. 최대한. 그래서 완전히 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영어를 완전히 놓으면 여러분들 입시에서 실패하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감을 금방 잃어버리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만,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 이제 탐구로 뵙겠습니다.